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빛나고입니다. 제가 오늘 참 희한한 직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 희한하냐면 어떤 분은 진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인생에서 이런 기회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러면서 또 너무 좋아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신기하다고 그러냐면 또 너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야,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이요 했던 그분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 비즈니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랍니다. 그쵸? 듣고 보니까 정말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가족 시리즈로 쭉 영상을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갔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찍어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이 비즈니스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제가 캐나다로 갔어요. 그러면 제 삶이 정말 다른 삶을 살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만나고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재미있게 영상을 찍었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빠도 반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저는 정말 낡은 신문지에 막 이렇게 쌓여진 정말 선물이 아닌가,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선물은 선물인데 이게 낡은 신문지에 두루 이렇게 쌓였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선물이라고 내놓는 그분이 예를 들자면 이분이 나에게 선물을 게다가 또 친하지 않아, 잘 몰라.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게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신문지 포장 때문에 혹시나 볼 수 없는 그 선물을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게. 그래서 과연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가? 그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 바로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배경이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한 4권의 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지금 처음 뉴트릴라이트 브랜드 스토리 이 책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대면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소개하는 이 비즈니스 최초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회사가 사실은 뉴트릴라이트 들어보셨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뉴트릴라이트사가 이런 비즈니스의 최초의 회사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1920년대 초에 그 미국인 칼렌보그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중국의 그 유제품 회사 영업 담당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에 생활을 이렇게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철학, 약학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고기와 백미를 중심으로 하는 좀 그 부유층들은 각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그 각기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선한 야채와 현미를 먹는 농민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27년도에 중화혁명이 발발을 하면서 외국인 수용소에 이분이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갇히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먹을거리가 부족함에 따라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뭇잎과 잡초, 갈아놓은 동물의 뼈, 녹슨 철제 못을 갖고 죽을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그걸 먹여본 거야. 그랬더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플 수 있구나를 이제 캐치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전 재산을 날리게 돼.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1927년도에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서 돌아가자마자 영양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그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팔파, 식물의 아버지 알팔파, 그 다음에 물냉이, 그 다음에 파슬리 이런 식물 원료를 갖고 세계 최초의 비타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라고 했어요. 1927년도로 가보자고요. 비타민이 없었어요. 비타민이 뭐야?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이걸 개발을 한 거죠. 자,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 제품을 선택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일반 마트에 이거를 유통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뭐냐면 비타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칼렌보고 씨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유통 방식으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케팅 컨설팅 회사와 함께 이런 다이렉트 세일즈 이런 마케팅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거를 이제 개인이 이거를 먹어보고 이 효능을 보고 비타민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게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산품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저렴한 피는 아닌 거죠. 이 필요성을 못 느낀 상태에서 이 비타민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도입해서 결국은 1934년도에 이 비타민을 만들고 이름을 1939년에 뉴트릴라이트사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2세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제이와 리치라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자신의 사업을 해라.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본 거죠. 그때 깨달은 거는 사업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사업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꿈을 접지 않았죠. 시도하는 중에 바로 이 뉴트릴라이트 이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디스트리뷰터, 대리점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때 당시 디스트리뷰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들이 뉴트릴라이트사의 디스트리뷰터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둡니다. 안타깝게도 이 뉴트릴라이트 회사가 그때 당시 왜 비타민이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죠? 어떤 법적인 문제, 회사 내부의 갈등이 생기면서 회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자, 이제 이 마케팅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 마케팅 방식으로 우리 자신만의 회사를 차려보자 했던 게 바로 여러분 1959년에 아메이 회사입니다. 혹시 아메이의 뜻을 아시나요? 그거는 아메리칸 웨이, 자유기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MA.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메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외국 분들은 M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철학은 자유기업 방식에 근거한 그런 회사이거든요. 이들은 왜 이렇게 이 방식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의 친구, 이웃도 나 자신만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겠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아메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창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를 준다가 이 회사의 창업 이념입니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자, 멋있었다고 했나요? 지금 제가 몇 년도라고 했죠? 1959년도라고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살짝 들어가 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가 소비를 해보고 내가 써보고 다시 광고 유통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자신이 소비를 해요. 컨슈머예요. 영어로. 자, 다시 유통 광고를 했죠. 프로듀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프로슈머. 들어보셨죠? 프로슈머. 정말 놀랍게도요. 세계 최초의 프로슈머 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뉴트릴라이트사가 먼저 그 개념을 도입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정통적인 이런 마케팅 플러스 회사는 아메이 회사입니다. 자, 1959년에 이 방식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제가 지금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제품이 좋으면 그냥 마트에 팔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네, 그냥 소비자는 소비자, 판매자, 공급자는 공급자.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건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일화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지금 맥도날드 혹시 맥도날드 회사가 마피아 조직이라고 오인받은 적이 있는 걸 들어보셨나요? 많은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책은 카피캣 마케팅에 나온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195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레이 크록이 이 맥도날드를 전 세계로 지금 정말 몇 개의 매장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자, 1950년대에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할 무렵만 해도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체인점 개설을 비즈니스 사기로 여겼다. 미국 의회조차도 그 사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 믿어지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는 언제나 이런 오해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아메이 회사로 들어갈게요. 1959년에 프로슈머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소개해 볼게요. 정부의 도전. 이 회사는 1959년에 생겼는데 1975년 한참 지난 후에도 197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메이에 대해 공식 고발 조치를 취했다. FTC는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걸쳐서 끝이 난 줄 아세요? 소송은 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동안 수만 개의 문서와 수백 건의 인터뷰 4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결국 FTC는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우니까 이게 이해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너무나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증명이 되면서 사실은 이 마케팅은 진짜 그야말로 날개 놓친 듯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회사들이 이 회사를 카피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혹시 엘빈 토플러 잘 아시죠? 제3의 물결? 제가 그 책도 소개하겠습니다. 1959년에 아메이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이 프로슈머 개념을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70년대부터 불황을 넘어서 미래의 쇼크 이런 데서 프로슈머 개념을 많은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좀 나눌게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 책 지금 1970년대에 쓰여졌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거대한 부의 혁명이 오고 있다. 미래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그 부를 지배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부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보수로 행하는 프로슈머 활동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 대부분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프로슈머 개념 소개했죠. 미래에는 이 프로슈머, 이 개념의 경제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산업에 뛰어든 자들은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1970년도에 이게 쓰여졌고요. 2009년도에 다시 또 책이 출간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는 어떻죠? 유튜브는 어떻죠? 그런 내가 뭔가를 경험했어. 그걸 나누면서 뭐죠? 팔로워스를 늘려서 뭐예요? 거기서 매출이 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프로슈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전 세계 최초의 프로슈머 개념은 어디 회사라고요? 아메이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회사의 탄생, 창업 배경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제 좀 그 이유가 더 궁금하시죠? 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